예, 오프로입니다. 예, 장중에 컨텐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이 또 종목이 왔다 갔다 하죠. 큰 흐름상 문제 없고 지수 괜찮으니까 종목별로 움직이는 거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기로 드린 것만 하시고 큰 흐름만 잘 유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그로성 제목을 하나 적었어요. 뭐 공부라고 타이틀을 달았지만 에코프로 종목 꼭대기 포착법. 어젠가 한 분이 질문 오셨던데 에코프로 언제 매도해야 돼요? 제가 투자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향후 올 미래는 미리 걱정하지 말자입니다. 뭐 의미는 아시겠죠? 현재에 충실하고 과거는 참고하면서 미래를 예상하면서 시장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모멘텀 한국 증시 지금 이제 이미 수배씩 올랐는 애들은 밸류나 가치주 투자에 적용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정권사에서 커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 한국 증시 수급이나 수배씩 올라가는 이런 증시에 대한 특징, 매매 방법에 대한 얘기를 7월 15일 날 제가 방송문으로 찍었고요. 그다음 전체로 올해 초부터 들고 있었던 우리 2차 전지 포트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 에코프로가 MSCI에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대주주 물량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을 7월 18일 날도 내용을 자세히 적어 드렸어요. 보시면 참고되실 것 같고 제가 유튜브 플랫폼을 좀 키우고 수익 모델화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구독하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급 매집주 작은 거 뒷단에 자잘한 가지 마라. 큰 것들 하시고 탄력 좋고 훨씬 더 가능성 높은 이 메인인 종목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어제 질문하신 분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몇 배씩 수익 났고 요즘 에코프로 들고 있는 분도 되게 조용히 수익 잘 키워가고 계시는데 분명히 급등한 거는 급락해요. 이건 맞습니다. 단기로 급등한 거는 또 단기로 급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꼭대기에는 시그널을 줍니다. 짜잘한 뭐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가장 큰 메인, 그 다음에 가장 큰 종목들, 정말 빅머니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한국모험이에요. 물론 큰 애들, 빅머니들도 제 단타를 많이 하고 변동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큽니다. 크면은 쉽게 뭐 엄청나게 막 장난치지 못해요. 이거를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될 때, 물론 2차 전지의 전략과 다르게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해서 수배씩 가는 종목들 언제 엑시트를 해야 되냐면 전체로는 시장이 꺼질 때예요. 제가 이제 코스피를 2,900, 코스닥은 어제 제가 1,000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이제 940, 50을 봐야 되긴 한데 시장이 꺾이면 꺾여요. 저 2차 전지가 2015년, 2017년, 2020년도 좋았고 버텼다지만 작년 같은데 시장보다 강해도 어쨌든 장이 꺾일 땐 꺾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 꺾일 때는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고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 항상 드리죠. 시장이 항상 기본이다, 기준이다. 시황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같이 투자 공부하듯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들어가는 메인 섹터 2차 전지, 뭐 반도체 될 수 있고 하반기에 제가 보고 있는 바이오도 될 수 있겠죠, 향후는. 그런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생기고 나중에 좋아지는데 수배씩 난 이후에 꺾일 때가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IRA 같은 모멘텀 컸고 지금 미국에 제가 픽업 트럭에 대한 향후 좋아지는 흐름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뭐 탈중국에 대한 흐름도 계속 보고 있지만 이런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뭔가 약화될 게 있어요. 뭔가 변화가 있다든지. 2차 전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 게 약화가 될 때는 이런 글로벌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국내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세 번째는 현실적이죠. 수급 이탈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다 보셨던 개인들의 제가 동학 이익이라고 칭하고 중장투가 많이 붙어서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기는 정도. 2020년에 3전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을 이겼던 우리 개인들 동학 1기처럼 이 외국인과 개인에 대한 이 싸움판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하죠. 제가 수시로도 말씀드렸고 작년에 외국인의 매년 20년 동안의 수급 분석도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2차 전지 산다. 올해 초부터 뭐 반도체를 사고 5월달에 이런 얘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급 모멘텀이나 이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 메인 애들 빅머니의 항공모함 같은 그런 큰 주들은 절대 한 번 꼭지에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란 말은 안 붙일게요. 확률은 100%는 없으니까요.
최소한 2번의 기회를 줍니다. 좀 이따 제가 예시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첫 번째 못 파시게 되면 2번째 올라왔을 때 파셔야 돼요. 물론 이때 되면 투심이, 자 5번에 연결되는데요, 올라갔을 때는 탐욕이 끝까지 가요. 야, 내가 이미 돈을 몇천 몇억 벌었어, 많게는 몇십억 벌었어. 돈은 많이 벌면 벌수록 점점 욕심이 커집니다. 차를 살 수 있겠네, 이제는 집을 살 수 있겠네, 막 그러다가 꼭대기에서 온갖 판타지를 다 벌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이거는 누굴 뭐라 할 게 아니라 경험해보고 직접 피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팔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가 좀 더 올라가면 남들도 좀 드세요, 이런 여유와 겸양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강하게 드릴 테니까, 제가 에코프로도 80만원대 일부 팔아드리고 단기로 55만원대 사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고점 돌파하기 전에 79만원대 추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다 보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겁내지 말고, 꼭대기에 나는 무조건 제일 많이 팔고 남들 절대 못 먹게 하고 내가 제일 비싸게 팔아야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분할 매매를 응대하시면 돼요.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기분하시면 되고, 자, 2번째는 제가 신라젠스를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신라젠 보면서 한번 경험을 간접적으로 가져보세요. 자, 신라젠은 지금은 정치적으로 뭐 과거 욕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한번. 신라젠 2016년도 말에 상장이 됐습니다. 2016년도 말에 상장이 됐는데 신규 상장될 때 정말 분위기 안 좋았어요.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봐야 되네. 그렇죠. 이게 비상장 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이게 2016년도 12월 달에 2016년도 12월 달에 상장했는데 만원의 공모가가 나왔습니다. 만원에. 근데 비상장에 그 하루 전에 비상장 가격이 3만 원이었어요. 비상장 신규로 많이 상장하는데 이런 경우 없거든요. 근데 그땐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3만 원 비상장이 안 팔고 있었던 거는 이제 비상장 팔면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워낙 2016년 말에 장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코스닥 박살나고 그때 연기금에서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비중 다 줄일 때고 뭐 탄핵하고 난리 날 때인데 그 만 원이 나오는 건 정말 황당한 거야. 3분의 1로 줄여버리잖아요. 하루 만에 세금 몇 천만 원 좀 얼마 정도 절감하려고 그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못 팔죠. 버티는 거죠. 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다가 이때입니다. 상반기 지나고 2017년 5월 달에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장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젠이 날아가기 시작해서 단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걸렸어요. 한 5개월, 6개월 만에 만원짜리가 11만원, 10만원대 10배를 갑니다. 이때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례 긴가민가 할 때 바이오가 워낙 좋으니까 실적도 안 좋아요. 다 적자입니다. 임상도 글로벌 1상이었어요. 2상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컨텐츠는 뭐였냐? 암을 치료한대요. 암을 치료하고 팩사백이라는 폐암을 치료한대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폐암 있죠. 두 번째 위암 다음으로 많은 폐암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2배, 3배 올라가니까 이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엄청 다 달라붙는 겁니다. 이때 물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북주나 다른 테마도 되게 많았고 수급 매집주가 가장 대표였고, 지금은 바이오든 뭐든 수조짜리 많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거 올라와서 지금 몇천억이 몇십조 막 되고 그러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신라젠이 10조 갔습니다. 코스닥의 벤처기업이 10조를 찍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신라젠에 대한 추억을 많이 회상을 하시고, 나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10만원 갔을 때 시총 10조를 찍었습니다. 뭐 11조를 갔는데, 이때 중간중간 붙었던 사람 중에 일반인들이 아니었어요. 암을 제일 잘 알고 임상을 제일 잘 아는 의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샀어요. 뭐 중간 수익도 났겠죠. 뭐 제 얘기는 안 할게요. 사실 저는 이제 미리 좀 팔았기 때문에 제 비상장 들고 있다 미리 팔았는 거 다음에 한번 썰을 풀어드리고, 어쨌든 개인분들이 이때 바이오 좋고 시장도 좋고 저금리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2017년에 물론 그때 코인도 좋았어요. 코인도 좋고 부동산도 괜찮았고 초창기에 바이오 정말 좋아지니까 이때는 뭐 탐욕에 뭐 난리 난 거죠. 뭐 수익 나면 몇 천만 원 몇 억 넣어서 다 먹을 때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각도론이라고 있습니다. 피날레 될 때는 각도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렇게 가죠. 근데 이때 상한가 붙었습니다. 야, 이 몇 조짜리가 이 하루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2조입니다. 2조. 지금보다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코스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엄청나게 수급 많이 붙는다 해도 하루에 거래 대금 2조 못 찍어요. 지금 아직도. 근데 이때 신라젠 2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올라갔고 20%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재료가 나왔냐면
이거 사실 정말 양아치 짓이고 잘못된 사기 스캠인데, 임상을 하는 와중에 팩사백을 투여했더니만 환자 한 분이 완치가 됐다. 폐암이 완치가 됐대요. 말기인데. 사람들 미친 듯이 사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땐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개인분들이 이때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상한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제로 붙어서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수급적으로 여기서 엄청나게 때려요. 제가 이때도 지금 전 트위터 SNS에 나는데 2017년 11월 21일 날 트위터 올린 게 있습니다. 파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는 꼭지인데 파셔야 될 것 같다고. 왜? 저도 뭐 계속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랑 같이 투자했던 의사분들도 한 7만 원대 팔았어요. 그분은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비상장대 3천에 사신 분이 있어갖고, 하여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물량이 터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수급 이탈 이거죠. 물론 시장은 안 끝났어요. 시장은 2018년 2월달까지 갔습니다. 2018년 초까지 갔는데 섹터도 모멘트 나쁘지 않죠. 기사 막 때리면서 이게 암이 치료된다 그러니까. 근데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 이렇게 수배씩 오는 것들은 수급이나 어떤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래 먹었던 애들 중에 큰 애들, 빅머니들 이탈하고 엑시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이는 건데 그 재료가 뭐냐? 은놈이 기사를 써가지고 요게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완치가 됐다 그러니 사람들 개인들 다 달라붙은 거예요. 불나방돼서 이제는 정말 하늘로 간다, 날아간다, 뭐 몇십만 원 간다고 된 거죠. 자, 그리고 빠지면서 떨어지는데, 자, 지금 제가 수급 보고 차트 보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팝니다. 근데 이 꿈에 절고 막 미친 듯이 집 사고 싶었던 꿈을 키우는 분들은 절대 못 팔아요. 빠지면 사자, 저가 매수다, 정말 제로의 기회다.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람들한테 산다 판다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별별 얘기 다 나올 때 말로 해서 의사분들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론이나 임상에 대해서 의사분들하고 붙어서 못 이기잖아요. 개인분들요. 이때 정말 매니아들 많았었거든, 의사분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 한 번에 안 끝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때 빠졌지만 위에서 이제 10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반토막 났지만 다음에 또 반등 주면서 희망을 살리면서 뭔 뉴스 나왔겠죠. 한 8만 몇천 대 8개월 또 줘요. 뒤에 또 줘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잘 팔까요, 못 팔까요? 또 못 팔아요. 아, 이제 살아난다, 다시 또 간다, 또 더 사는 거죠.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이미 끝났고, 그때도 제가 신라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론적으로 붙어버리고 가치주 투자하고 중장투 투자 붙는다고 붙은 분들은 이 우리나라 모멘텀 증시에 수급 매집주에 급나가는 패턴을 모르는 겁니다. 수급 빠지고 큰 애들 먹고 빠지는 이 유행이 끝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2월달 장도 끝납니다. 트럼프가 중국에다 관세 때리면서 미중 패권이 시작한 때죠. 저도 그때 주식 할 때인데, 많이 할 때인데, 떨어지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걸 못 있는 거예요. 언제 있느냐? 10만 원짜리가 만 원 갈 때 있는 거예요. 제가 2020년에 거래 정지 막 되고 있다가 거래 재개될 때 말씀드렸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 완전 사기다. 이때는 사람 다 아시죠.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알고 별의별 얘기 다 들었으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희망을 가지고 판타지 갖고 꿈을 들고 있던 개인분들이, 물론 그 사람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 투자는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못 파는 거고, 이 자기만의 어떤 논리에 이 회사 제일 잘하는데 나중에 이때 파는 거예요. 회사 상폐될 수도 있을 때. 상폐될 뻔 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왜? 상폐시키면 이 많은 물렸던 개인 매물도 어떡할 거야? 이 표를 얻어야 되는 정치권에서 어떡할 거예요? 돈을 수십억씩 날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진짜 가슴 아픈 신라젠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겁을 주려는 거 아닙니다. 신라젠도 충분하게 몇 개월, 2개월, 3개월, 한 6개월 동안 팔 기회를 줬어요. 자, 그 당시에 근데 못 파는 거야. 자기의 논리에 묻혀가지고 수급 매집주를 수급이나 차트로 분석하고 돈 빠지는 걸 봐야 되는데, 2021년에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 물린 분 아직도 계시죠. 3년이 지났는데도 유행이 끝났어요. 돈이 다 빠졌어요. 단기 급등한 것들을 가치주나 밸류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배든 텐벼가 났던 급등주에 대한 끝나는 흐름. 제가 그래서 2021년 올랐던 그런 것도 웬만하면 안 사잖아요. 한 10배씩 올랐던 것들은 몇 년 동안 안 산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미들의 무덤이 그득그득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제가 오늘 제목은 수급 매집주, 텐베거 종목 이런 것들의 꼭대기를 알아보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2차 전지는 제가 따로 전략 말씀드렸어요. 7월 18일 방송 놔뒀으니까 지금 이런 급나가는 이런 것들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2차 전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나라 정시에서 수급 매집주의 수배 시그널에 꺾이는 흐름을 대해서 말씀드렸고, 좀 무섭지만 신라젠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